헬스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벌크업을 해서 체격을 먼저 키워야 할까요? 아니면 다이어트를 통해 체지방부터 제거해야 할까요?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고민해보셨을 텐데요. 단연코 벌크업부터 하셔야 합니다. 타고난 마른 체형으로 덩치를 키우고 싶은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이미 많은 체지방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도 벌크업 방식이 답이냐는 의문이 드시나요? 그럴수록 더더욱 벌크업 방식을 택하셔야 합니다.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금비대를 통해 덩치를 키우는 벌크업은 어느 정도 체지방의 증가를 허용하면서 체내 근육량을 극대화하는 과정입니다. 성공적인 벌크업을 위해서는 높은 볼륨의 고강도 운동은 필수이며 양질의 식사와 충분한 휴식의 3박자가 고루 갖추어져야 하는데요. 벌크업을 하게 되면 대체로 근육량 증가는 물론 체중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근육돼지나 PC 증기라고 하는 때가 벌크업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벌크업 후의 커팅 과정을 통해서 증가된 근육량을 유지하며 체지방을 걷어내면 우리가 원하는 탄탄한 근육질의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운동 중량을 올리고 많이 먹기만 하면 벌크업이 가능할까요? 이론상으로는 단순한 과정처럼 보이지만 자칫 잘못된 방식으로 진행하면 지방만 늘어난 살컵이 되거나 과도한 욕심으로 중량을 늘리다가 심각한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공적인 벌크업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세팅하는 방법을 운동, 식단, 휴식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벌크업을 위해서는 당연히 강도 높은 운동이 최우선입니다. 체지방률이 이미 높은 분들도 벌크업부터 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인 강도 높은 운동 때문인데요. 이미 체지방이 많이 축적될 정도의 식습관을 가진 분들은 기존에 먹던 대로 식단을 유지하면서 높은 볼륨의 운동량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이죠. 헬스를 시작한 지 1~2개월 정도 된 초보자 때는 근성장과 체지방 감소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더욱 운동의 볼륨을 높여나가는 벌크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운동의 전반적인 볼륨을 높이기 위한 최적의 방법은 점진적 과부하를 적용하는 것인데요. 점진적 과부하는 쉽게 말해서 운동의 중량이나 반복 횟수를 늘려 천천히 근육에 먹는 부하, 즉 볼륨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벌크업 때는 다양한 종류의 운동을 병행하기보다는 전신의 골격근개와 신경계를 고르게 자극할 수 있는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의 3대 운동과 고중량으로 어깨를 타깃할 수 있는 밀리터리 프레스 등을 추가합니다. 이렇게 3~4가지 종목으로 단순한 루틴을 구성해 운동을 진행하며 6에서 12회까지 수행 가능한 무게를 높여가는데 중점을 둡니다. 운동 볼륨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증량을 하게 되면 근신경계의 피로가 누적되고 인대나 관절 등 근육과 연결된 여러 신체 부위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주 5에서 7일 정도 운동을 진행하셨다면 3에서 4일 정도로 줄여서 충분한 휴식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벌크업을 진행하며 도움이 되었던 소소한 팁을 드리면 자신보다 운동 수행 능력이 높은 상급자와 파트너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파트너 운동을 통해 증량의 한계가 왔을 때 도움을 받으며 지속적인 점진적 과부하를 가져갈 수 있고 부상의 위험 또한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성공적인 벌크업을 위해서 식단을 어떻게 세팅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량 증가를 위해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을 얼마나 섭취해야 할까요? 영국 스포츠의학회와 호주 스포츠과학연구원에 따르면 체중 곱하기 1.6g 정도의 단백질은 근육의 힘과 크기를 변화시키는 최적의 섭취량인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체중 70kg인 남성이 110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하려면 하루에 100g의 닭가슴살 5덩이를 먹어야 하고 계란으로 따지면 20개를 수업취해야 하죠. 우리의 소울푸드인 제육볶음에는 약 30g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바쁜 일상에서 단백질을 충분히 채워 넣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섭취가 간편한 단백질 파우더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벌크업을 위한 음식 섭취량은 기존 하루 섭취량의 1.5배 정도를 섭취하면서 체중 증가가 정체되는 시기에 조금씩 먹는 양을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지속적인 근합성이 이루어져 먹는 양을 늘리는 것은 괜찮지만 지나친 잉여 칼로리는 지방으로 축적될 수 있어 체중이 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달거나 기름진 음식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어차피 다 빼야 할 살이니까요. 원활한 근성장을 위해서는 수분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의 몸은 60% 이상이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더불어 수분 섭취는 근합성에 필요한 체온 조절과 혈류량 유지에도 관여합니다.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 신진대사도 원활해지고 근피로도 회복에도 도움이 되므로 충분한 수분 섭취도 잊지 말아주세요. 마지막으로 강조드릴 부분은 충분한 휴식입니다. 벌크업 과정에서 운동과 식단은 잘 챙기지만 휴식의 중요성은 간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벌크업 성공을 위해 질 높은 휴식은 필수입니다. 근성장은 질 높은 수면과 긴밀한 관계를 갖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잠이 부족하면 근합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운동 효율도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근육은 운동을 통해 상처낸 세포가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데 근세포는 수면 중 회복 속도가 극대화됩니다. 성장 호르몬 등 근성장을 위한 필수 호르몬이 수면 중에 다량 분비되기 때문인데요. 미국 시카고대 의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운동 후 8.5시간을 잔 그룹과 5.5시간을 잔 그룹의 근육량을 살펴보니 근합성 정도가 60%나 차이 나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근성장의 필수 기제인 테스토스테론 분비도
잠을 잘 때 극대화됩니다. 다만 9시간 이상의 과도한 수면은 생체 리듬을 해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지나치게 긴 수면은 지양해주세요. 오늘은 성공적인 벌크업을 위한 운동, 식단, 휴식의 3요소를 세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